네, 됐습니다. 복분연구소 두 번째 녹화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 첫 번째 녹화했던 게 뜨거운 반응이 있었죠. 무려 180조에. 아, 예. 이번 동영상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전에 이제 얘기했던 대로 한번 이제 쉬어가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인데 주로 이제 IT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 동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딩하는 방법이라던가 네.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 외에 뭐 간간히 이제 생활 토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쉬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이슈가 뭐예요? IT 쪽은? IT 쪽이요? 네. 뭐가 최근에 가장 이슈. 뭐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뭐 인공지능? 너무 두루뭉실한데? 구체적으로 네. 좀 범위를 좁혀서. 네, 뭐 뉴스가 접해진 뉴스라던가 기사, IT 기사 같은 거. 쿠팡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던데요. 쿠팡이요? 쿠팡. 저는 일단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쿠팡. 네. 일단 기사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쿠팡. 네. 쿠팡 물류부서 구조조정 돌입. 로켓 배송은 축소하고 고객이 이용할수록 쿠팡의 손해를 보는 무모한 시도였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 출처가 인터넷 하도 떠돈 게 많으니까 기사 출처를 찾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요즘 하도 이제 가짜뉴스 논란이 많아서 IT 쪽은 원래인데 IT는 좀 덜하긴 한데 아마 그 찌라시는 아닌 것 같고 네. 맞는 그러니까 근거 있는 기사 같아요. 뭐 블로그 하나 이 링크 갖고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링크를 이게 뭐죠? 미디어 다음 조선비즈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네. 쿠팡 물류부서 구조조정 돌입 도난되는 로켓 배송 축소. 그러니까 로켓 배송 시스템을 축소한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게 좀 그쵸?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본 뉴스가 그 우버가 음식 배달 주문 시장에 뛰어든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저는 우버에 관련된 소식으로 그 미국의 그 반이민 정책에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놓는 대표적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아 우버가 지금 그런 거야? 네. 아. 트럼프 정부랑 싸우는 IT 업체 중에 하나. 아 그렇군요. 좀, 우버가. 예, 유명해진. 이거 보십시오. 영국서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작하는 우버. 7월 14일 기사네요. 작년. 인터넷 기사들이 보면은 1, 2년 것도 계속 갑자기 이슈가 됐다가 죽었다가 막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넷 시장이 그렇잖아요. 네. 최근에 봤거든요. 기사를. 이거 2016년 기사도 있네요. 우버의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뭐라는 거야? 춘추 전국이죠 지금. 배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버가 하는 시스템을 그 이렇게 약어로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IoT처럼 그 저기 오토 서비스라고. 오토 서비스. 네. 아 들어봤어요. 오토. 네, 오토 서비스가 이게 개인 사용자한테 분명 이제 편하긴 해요. 실제로 뭐 요기요라던가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이제 아니면 뭐 부동산의 그 직방 같은 것도 오토 중에 하나고요. 직방, 다방 이런 거. 그리고 뭐 별의별 앱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저기 숙박 어플도 있고
이게 분명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좀 이제 많이 이제 개선시켜 주는 건 맞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 하고 있던 이제 그런 이제 해당 관련 이제 중소 아니면 영세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런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이 이제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득을 가져가는 주체가 사실은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쪽이 있지, 그 실제 기존에 이제 그 영업을 하고 있던 이제 뭐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라던가 그 이제 실제 영업자들,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 네,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렇게 득을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토 서비스가. 오토 서비스가 정확하게 정의가 뭐죠? 그 어떤 거 오토? 이름은 들어봤는데 개념은 모르겠던데. 오프라인 투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인가요?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랑 무슨 차이일까요? 예를 들어 쇼핑몰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를 온라인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쇼핑몰의 대표적인 오토죠. 오토인가요? 네. 근데 오토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 단어는.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쇼핑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쇼핑몰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도 이제 온라인화 시킨 거를 이제 합쳤다고,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외에 있단 이거 오토라는 것도 이제 해외에서 뭐 이제 정의를 내린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토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좀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말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매칭해서 그 이제 소개시켜주는 소개팅 앱 있잖아요. 소개팅에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네. 소개팅 앱도 오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전에는 이제 그 듀오라던가 아니면 그뭐 결혼 이렇게 대행해주는 거라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오프라인 회사들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온라인으로 이제 앱으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매칭 앱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활성화됐으니까 그런 서비스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단어라 이게 정확하게 왜 무슨 차이인지, 왜 이게 그러니까 생겼는지 극단적으로 그게 난 아직도 좀 이렇게 이해가 딱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극단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오토가 좀 친숙해요.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에 이제 발달돼 있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하려 그러면 열의 아홉이 실패하는 이유가 인터넷 인프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 오급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서비스를 하면은 이 그 생각보다 손해가 많아요. 특히 운송 비용이라던가 그리고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사례로 본다면 해외에서 이제 오토가 최근에 대두된 이유는 드론 배송 때문인 거죠. 드론. 네. 왜냐면 그 드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하는 드론 배송은 정말로 그 배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니까, 그 이제 미국 자체 내에 있는 그 이제 배송 시스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제 택배 업체들이 그 전 지역을 이틀이나 3일 안에 다 이제 배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땅도 좋고. 네, 땅이 좁은 나라는 그걸 전혀 이제 택배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땅이 큰 나라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당일 배송이 되겠어요? 그게 생시적으로 그렇죠. 그런 문구가 없을 것 같은데, 저 미국으로 안 가봤지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이렇게 문화적인 특성이 있고 그런 이제 나라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토가 최근에 나왔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숙한. 그렇군요. 네. 그냥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 서비스들을 다 오토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특히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활동들을 그렇죠.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을 네. 통칭해서 그냥 오토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군요. 오토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네. 그죠? 아니에요. 네. 마케팅이나 뭐 그런 경제적인 개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수많은 그런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을 음, 이제 분류를 카테고리화 한 거죠. 여기도 이제 있네요. 마케팅의 변화. 네. 마케팅적인 변화네요. 오토라는 게. 음, 기술적인 변화는 그런 건 아니네요. 저런 기사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오토 아, 이런 거요? 거품론 네 음, 1월달 기사인데 광파리님. 이 오토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하고 있던 거라 새로 이렇게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그래요 좀 크게 네 크게 뭐 큰 무슨 이렇게 변화나 네 패러다임의 변화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런 거는 웹 2.0 우리 2000 몇 년도인가요? 웹 2.0 개념 나올 때가 좀 이렇게 약간 좀 큰 파도였죠. 오렐리가 얘기했던 웹 2.0 있잖아요. 왜 2.0? 예, 초기에 그 게시판들만 있는 그런 형태에서 네. 반짝반짝한 그런 뭐 화려한 인터랙티브한 사이트 만들 때 슬슬 막 이제 고급 기술들이 나오면서 웹 2.0이 확 떴죠. 음, 전체적으로 기술도 그렇고 네. 온라인에 대한 그 관점도 그렇고 사용자들 관점도 그렇고 마케팅하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좀 그때 막 롱테일 개념 나오고 뭐 무슨 온라인 시장 경제 개념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네. 그때가 좀 큰 격변이었었던 것 같죠. 제 생각에 오래됐긴 확실히 했지만 지금 뭐 3.0, 4.0 나오나요? 그런 개념이? 저는 그쪽은 잘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은 음. 이제 기성세대 말고 이렇게 좀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은 거네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저 포함해서 어, 20대 30대 말고 음. 지금 10대들이 나중에 20대가 됐을 때가 아마 그때가 뭔가 큰 어, 패러다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격변. 네 왜냐면 지금의 이제 20, 30대들은 음, 그래도 인터넷 어찌 보면 인터넷 초창기 세대인데요. 지금 10대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이제 접하고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아마 웹 2.0에 이제 준하거나 그에 더하는 상상이 안 가네요. 네, 지금 벌써 왠지 막 내 구조가 다를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애들 때 지금 뭐 핸드폰은 그냥 이렇게 뭐 네, 말할 때부터 막 터치하고 다니는데 아이패드니 뭐냐면 당연하다고 느끼잖아요. 터치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 2, 때는 3, 네, 상상도 못하는 건데. 네, 저희 때는 그 미래에 그 과연 그 스마트 기기가 어떻게 나올까? 그 누구도 이렇게 터치로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들은 땅 파고 놀았어요. 놀이터에서.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도 뭐 저기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음, 그 어렸을 때 경기도에 살 때 그때는 뭐 저기 산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놀이터에서 이제 그 모래 이제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 컴퓨터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중학교 부자였어요. 때는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됐었어요. 그래. 저 네. 때는 286, 386 있는 친구들이 부자였어요. 반에 한두 명이었어요. 컴퓨터 있는 친구. 저도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는데 중학생 때 이후로 저희 집에 항상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보급이 이제 쫙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그때라. 제가 고3 때인가 동생이 아마 486인가 그거 샀을 거예요. 아마 집에 사줬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뭐 300만 원 했으니까 486 DX가 3번가 뭐 삼성인가 뭐 삼보 유명하죠. 지금 뭐 망했죠 뭐. 어쨌든 오토는 그렇게 큰 뭐 개념은 아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네. 우리나라는 좀 친숙해요, 정말. 그렇구나. 뭐, 이제 좀 큰 거 말고, 제가 올라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사 하나. 뭐 있습니까? 블로터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실리콘밸리에 피자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근데 이 피자 가게가 대박이 났어요. 어떻게 대박이 났냐? 바로 배달 피자인데요. 배달 피자집인데 실제 피자 매장에서 먹는 것처럼
배달이 왔을 때 딱 피자가 구워져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를 기술로서 구현했죠. 그렇군요. 일단 따끈따끈하게. 네, 일단 배송하는 차가 오븐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누구나 상상 분명히 했을 아이디어인데 그러네요, 정말. 네, 이거를 실천했다는 걸 되게 높이 사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네요, 그럼? 아니요, 특별한 기술은 아직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또 있나요? 네. 특별한 기술이? 네. 어. 자, 배송에서의 혁신은 그냥 이제 이 간단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기술이에요. 차에다가 오븐을 넣었다는 거. 그리고 GPS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도착하기 5분 전에 이제 오븐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기술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차에 들어간 건 GPS 기능.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오븐 안에서 사람이 굽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컨베이어 벨트 형태의 그게 차 안에 있나요? 네, 차 안에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보고 싶네요. 실리콘밸리 피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 메이드 피자인 실리콘밸리 슈도 이거 같은데? 그거를 한글 기사로 만든 게 왠지 이거 같은데요. 한글 표현 안 되나? 비즈니스 인사이더. 그냥 블로터를 들어가 볼까요? 블루터 있나요? 네, 한글로 이제 번역한 기사가 있어서 어떻게 되죠? 피에로. 그냥 블로터 한글로. 네. 검색해야 되죠? 아마 최신 글에는 내려가 있을 테니까 네,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레이브 해보면서 검색이 어딨나 여기는? 저기 네, 요 아이콘 피자만 검색해도 될 것 같은데. 3D 프린터 또 전문가잖아요.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실리콘밸리까지 할까요? 그냥 실리콘밸리만 쳐야 되나? 기사가 안 보이네. 여기가 아닌가? 잠시만요. 이데일리 스타트업 준비자.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 로봇이 빈센초라는 로봇이 배달차에 싣는다. 네. 배달차에는 56개 이동식 오븐이 있고 배달 직전에 2차로 고져 손님과 빠르고 따뜻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 이 로봇이 피자 매장에도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네. 요거 팔. 이 로봇을 보니까 공대생이 만들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저기 나와가지고 창업한 회사라고. 시간 2배 단축.
이렇게 로딩이 될까요? 이 계속 로딩이네요 이게.